여러분, 자연의 향기와 마음까지 힐링되는 곳 바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산 중턱에 있는 사찰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해남 대흥사를 찾아왔는데 주변을 보니까 나무도 우거져 있죠. 저기 멀리 보이는 두륜산의 절경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 제대로 힐링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오늘 대흥사 한번 둘러보시죠. 청량한 녹음을 지나 산사로 들어가 봤는데요. 시선을 두는 곳곳이 다 작품입니다. 이 풍광을 감상하려 대흥사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연간 700만 명이라고 하니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겠죠? 정말 한 바퀴를 쭉 둘러보니까 바람도 오늘 잔잔하게 불면서 뭔가 마음까지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역시 대흥사는 와도 질리지가 않아요.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오늘 특히나 유독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쪽에서 지금 뭔가 시끌벅적하게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남도 음식의 명인이자 사찰 음식 명인 천수봉 선생님의 지도로 진행되는 전통 사찰 음식 강좌. 명인의 시연으로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어떤 음식 하는 거죠? 네, 오늘 음식은 우엉 잡채하고요, 취나물 주먹밥, 또 해남 고구마를 이용한, 우리가 이때쯤 되면 김치가 묵은 김치로 되잖아요. 묵은 김치찜. 세 가지나 하는 거예요? 예. 대흥사에서는 출가 수행자의 정신과 사찰 음식을 일반인들에게 선보인다는 취지로 음식 체험장을 개설해 일기 수강생을 모집했는데요. 공지가 뜨자마자 마감이 됐을 정도로 그 인기가 정말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선생님의 행동 하나, 설명 하나 모두 놓치지 않으려는 수강생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명례 팁을 몇 가지 배워올 수 있었는데요. 간은 항상 단 것 먼저, 간장은 나중에 소금 간을 더한다는 느낌으로 적당량만. 얘는 얘만 가지고도 그냥 드셔도 돼요. 어디 그럼 맛 좀 볼까요? 한 번만 드셔보셔요. 아, 저도요? 예, 그래야 뭐 음식이 해남 대흥사 음식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알지. 우엉 잡채를 뚝딱 완성하고 이어지는 음식은 묵은지 고구마 김치찜. 기름에 볶은 묵은지와 생고구마를 함께 조리합니다. 김치찜에 고구마가 들어가는 건 전 처음 들었거든요. 고구마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은 짠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짠 염도를 고구마가 잡아주면서 장 안에 있는 음식을 자연스럽게 배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옛날부터 내려왔던 음식인데 해남 대흥사하고 맞아떨어진 게 해남이 배추도 많이 나고 고구마도 많이 나고. 맞아요. 고구마와 묵은지가 익을 동안 취나물 주먹밥을 만드는데요. 데친 취나물의 물기는 살짝만. 다 짜버리면 취나물이 품은 영양분을 하수구에 그냥 버린다는 꼴이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 기름을 좀 치신 다음에 얘를 사찰 음식답게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최소한의 양념으로 음식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약간 맛이 심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우리 어머님 표정만 봐도 얼마나 맛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카메라를 끄덕끄덕 하셔야지. 맛있습니까? 그럼. 파를 타고 향긋한 취나물이 듬뿍 들어간 취나물 주먹밥도 완성! 나물을 묻혀가지고 주먹밥을 해서 간단하게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주먹밥이고, 또 우엉은 우리 몸속에 있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당면은 많이 넣게 되면 좀 속이 더부룩해요. 그래서 당면은 조금 넣고. 선생님의 시연이 끝나고 이제는 수강생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볼 차례. 어머니, 저도 이거 좀 도와도 될까요? 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네. 조심조심, 가만. 사찰 음식이라 그런지 요리를 하는 자세와 마음가짐도 평소와는 좀 달랐는데요. 무엇보다 같이 한다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혼자 하면
혼자면 재미도 없고 자신도 없었을 텐데 같이 하니까 확실히 더 신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이 어때요? 아까하고 또 다른 맛이 나네. 뜨거워요. 저는 부족한 요리 실력을 채우고 촬영 감독님은 배를 아주 제대로 채우셨어요. 자꾸 감동만 주셔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방금 한 음식이라 더더욱 맛있는 대흥사표 사찰 음식. 난 내가 먹을래. 너무 맛있어서. 뜨겁죠? 입천장이 다 벗겨지는 줄 알았습니다. 맛있어야지. 네? 맛있어 그래야지. 리액션은 조금 부족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웃고 즐기고 맛보는 사이 하나둘 완성되어가는 음식들. 사찰 음식 강의에서는 레시피 말고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답니다. 네, 예전보다 훨 좋아졌어요. 아니, 피부가 광이 나면서 이게 저보다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아, 그러죠. 예. 비결이 뭐예요? 일단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고요. 사람들도 이뻐졌다 하고요. 피부톤도 맑아지고 이렇게 대소변 이것도 원활해지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뭔가 정신을 먹는 것처럼 몸도 유쾌해져요. 사찰 음식 배우러 대흥사로 많이 들어오세요. 재밌고 맛있게 잘해요. 강의실을 빠져나와 대웅보전에 들렀습니다. 시끌벅적하던 공간에 있다가 부처님 앞에 서니 이곳이 사찰이라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잠시만요. 어머니! 아, 예, 안녕하세요. 또 만나네요. 또 만나네요, 우리. 아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요가 배우러 가요. 왜? 요가를, 사찰에서 요가를 배운다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혹시나 해서 따라가 봤더니 역시나 진짜 요가 강의가 진행 중. 요가를 가르치는 이 강사님은요, 대흥사에 템플스테이를 하러 왔다가 요가하기에 사찰만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 강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맑은 공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 정말 요가하기에 사찰만한 곳이 또 있을까요? 스님도 요가에 푹 빠졌는데요.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점이 닮아있는 요가와 수행. 주지 스님은 조금 벅차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가를 하고 나니까 푹 자고 일어난 것처럼 상쾌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신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여러 차례 아마 요가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 보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대흥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요가가 이 보현전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신 분들은 오후 3시까지 오시면 누구든지 매트만 가져오시면 제가 요가를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또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바른 위치로 해줘야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대흥사에 와서요. 뭔가 마음 가볍게 하고 갑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스님. 아니 지금 가시려고요? 네, 저 이제 끝났는데요. 아닌데 지금 아닌가? 5월은 그 계절만큼 굉장히 일손이 지금 바쁩니다. 얼마 있으면 또 부처님 오신 날도 돼 있고. 그래서 손이 부족하니까 저를 부르신 거군요. 그죠? 당연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그냥 보내겠습니까? 아유, 전-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하고 함께 날이 새기 전까지는 일을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어쩐지 스님 너무 예. 빨리 끝난다 했어요. 아, 그랬어요? 알겠어요. 얼른 지금 가서 갑시다, 장소. 가시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부처님 오신 날에 사용할 연등을 만드는 일에 투입됐습니다. 스님, 근데요. 유독 그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거리에 이 등이 밝혀지잖아요. 그 꼭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용꽃이란 것이 진흙에서 피는 꽃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서 상황은 어렵지만 각자의 용기를 가지고 용꽃을 피우듯이 그 한 장 한 장 붙이면서 마음을 다지지 않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오색 찬란한 빛의 연등을 보기만 했지 직접 만들기는 처음인데요.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와 각자의 소원을 담아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붙여봅니다. 저는 그 어린아이의 그 맑은 미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온 세상이 환하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행복하게 밝혀나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연등을 다 만들고 이번에는 또 다른 강의가 열리고 있는 법당을 찾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차호. 차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문 선생님 하셨던 거 대흥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차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차를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초이다법까지 배워볼 수 있었는데요. 차를 마시기 위해선 자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손을 모으는 공수, 인사를 하는 배례로 마음을 먼저 경건하게 갖춘 후 다구에 차를 따라 마시는데요. 녹차는 백자에 따라 마셔야 색을 확인하며 마실 수 있답니다. 차를 향과 맛 그리고 눈으로도 즐기는 거죠. 또 차라는 한자에는 108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서 차를 마시면 108 번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해요. 대흥사 일지함에 우리나라의 차의 중흥조신 초이선사께서 머무시면서 차의 경전인 다신전과 동다선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초이선사 다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대흥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유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산사에서의 시간, 이것이 바로 힐링 아닐까요? 스님 오늘 하루 동안 정말 사찰 음식부터 요가, 차까지요, 연등 만드는 것까지 정말 여기 사찰에서는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대흥사가 이런 곳인 줄은 몰랐어요. 요즘에 이제 사찰이 예전하고 틀려서 저는 문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셔서 힐링, 요가, 사찰 음식, 차, 또 이렇게 등 만든 체험, 그걸 누구든지 문턱 없이 다 배워갈 수 있도록 요즘에는 365일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얻으려면 소통의 공간을 확보하라. 대중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문을 활짝 열어둔 해남 대흥사. 힐링과 휴식이 필요할 땐 해남 대흥사로 달려가 보세요. 도심에서 벌이는 게릴라전. 아무도 모르게 총 대신 꽃을 들고 횡한 공터를 찾아 무차별 공격을 퍼부을 것. 단 우아하게, 화사하게. 별이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게릴라 가드닝이요. 작전명 게릴라 가드닝. 시민들이 지나는 길 구석구석 아름답지 못한 곳은 우리가 절대 용서치 못하리니 지금 즉시 게릴라 대원들은 도심 곳곳 무차별 꽃작전을 펼칠 것을 명합니다. 우리 동네 꽃피는 골목 프로젝트 게릴라 가드닝. 지금부터 작전 수행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작전지는 울주군에 위치한 덕신초등학교입니다. 이번 작전에 함께할 친구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 대원은 과연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게릴라 가드닝 첫 번째 대원은 덕신초등학교 3학년 3반 학생들입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등하교를 보다 보면 버려진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쓰레기라든지 어른들이 무심결에 버린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꾸면 좀 밝은 마음으로 등굣길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게릴라 가드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꽃을 들고 싸운다는 거는 꽃을 맞고 죽어요? 아니죠. 그럼 꽃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기뻐요. 대원들은 게릴라 가드닝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 게릴라 가드닝이 뭔지 알아요? 네. 갑자기 저런 데 나타나서 꽃을 심고 가는 거예요. 꽃은 예쁘니까 더러웠던 곳이 예뻐질 것 같아요. 게릴라 가드닝은 1970년 뉴욕의 한 공터에서 예술가 리즈 크리스티를 주축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버려진 땅을 깨끗이 치우고 꽃을 심어 가꾸는 이 활동은 몇 월 며칠, 몇 시, 장소를 공지한 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텃밭도 덕신초등학교 아이들이 직접 가꾼 건데요. 덕분에 아이들은 흙과 친숙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죠. 흙이나 이거 더럽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흙을 만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 그런 냄새가 나고 똥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더럽다고 많이 느꼈는데 이제 이것이 자양분이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된다고 이것을 알고 나서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어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농심을 좀 알았다고 해야 될까요? 학교 주변 공터가 오늘 게릴라 가드닝을 할 장소입니다. 쓰레기가 버려진 이곳에 예쁜 꽃을 심을 예정인데요. 대원들도 꽃 심을 준비 완료! 다들 즐거워 보이죠? 오늘 고사리 손으로 심을 꽃은 150주. 서툴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레 꽃을 심기 시작합니다. 심어볼 데가 없어서 못 심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심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상쾌하고 기분 좋아요. 이거 뭐예요? 지렁이. 지렁이가 있다는 건 흙이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벌레가 많다는 거는 땅이 좋다는 거야. 어른들 특히 지렁이가 제일 많아요. 꽃이 핀 모습에 지나가던 주민도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느라 바쁩니다. 여기에 풀밭이고 전부 다 저렇게 대가 있는데 오늘 오니까 저기 내려오면 딱 보니까 아이들이 꽉 있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여기 심어놔놓고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다니는 등하굣길. 쓰레기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던 공터였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꽃이 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 마음도 꽃처럼 환하게 피어나겠죠? 가면서 가끔씩 저기는 풀 조금씩 뽑고 왔다 갔다 할 때 조금씩 가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자기들이 원하는 스마트폰이나 TV나 이런 인문 환경이 아니라 자연 환경과 함께 살아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회에서도 이렇게 자연 환경과 함께 살아간다는 학습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을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고장과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 마음에도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두 번째 대원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그 초등학생 대원들의 꽃심기를 하고 왔는데 여기 지금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대원들이. 우리는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또 마흔 되기 전거든요. 꽃은 보면 항상 아름답지요. 어떤 추억이 생각나세요? 예? 연금 밑에 꽃 받을 때. 또 어버이날이 또 아들들이 꽃 갖다 줄 때. 그때가 제일 좋지. 근데 돈 든다고 뭘 해도 받을 때는 엄청 기분이 좋지요. 맞아요, 맞아. 마음 많은 꽃소녀인 어머니들이 게릴라 가드닝에 나섰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어머니들이 꽃을 심을 장소인데요. 이곳은 마을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갈 때 항상 지나는 길이라고 합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왔다 갔다 하실 때는 어떠셨는데요? 그때는 여기 좀 너무 삭막한 것 같고 이래가지고 요즘 또 피는 계절의 꽃을 맞게 중간중간 좀 심어보려고요. 본격적으로 꽃을 심기 시작하는데요. 평소에 꽃 좀 심어봤다는 어머니들 속도도 무척 빠르더라고요. 꽃 심기 전에 좀 지저분했지요. 꽃이 순간에 참 좋네요. 진짜 좋다. 화사하게 화려하고 좋네요. 찔레꽃이 붉게 피는 남쪽나라 내 고향. 꽃을 심으니 우리 어머니들 노래가 절로 나오시나 봅니다.
아니 사실 조금 좁은 공간이라서 꽃이 들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꽃은 어디에 심어놔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간이 벌써 화사해진 것 같잖아요. 그쵸 어머니? 어떠세요? 너무 아름답지요. 이런 거 보면은 막 옛날에 나도 이렇게 꽃 따올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 안 나세요? 그렇죠. 정말 그럴 때가 있었죠. 언제가 가장 생각나세요? 거울 보면요. 내가 그전에는 정말 좀 예쁘다고 했는데 이제 다 늙었구나. 그래도 마음은 늙지 않은 거야. 항상 늙어도 꽃은 좋은 거야. 화단을 가꾸면서 꽃처럼 곱던 시절을 떠올리는 우리 어머니인데요. 지금의 어머니 모습도 꽃처럼 아름답기만 하답니다. 그럼 횡하던 공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벽 아래 좁은 공간이 꽃으로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어르신들 꽃을 보면서 아픈 것도 싹 사라지실 것 같습니다. 여기 통합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마음적이라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이지만 거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들어가셔가지고 또 치료를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또 이 꽃을 보시면 또 마음도 또 밝아지고 또 꽃 같은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 있으니까요. 보건소로 향하는 어르신들 발걸음이 한결 더 가벼워 보이죠. 우리 어르신들 꽃 보면서 건강도 찾고 더 많이 웃고 행복하세요. 너무 예쁘죠. 우리 동네 어떤 공간이라도 이렇게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이 자리할 공간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곳이 있으세요? 그럼 오늘 게릴라 가드닝 어떠세요? 총 대신 꽃을 들고 싸우는 게릴라 가드너들. 우리 주변 곳곳에서 몰래 꽃을 심고 이웃들의 마음에도 꽃을 피우고 갑니다. 우리 곁에 꽃이 사라진다면 마음은 더 삭막해질 텐데요. 꽃피는 골목 프로젝트 게릴라 가드닝.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바깥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 충북 청주의 종댕이길 입구에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났는데요. 들고 나온 소장품들이 시쳇말로 장난 아닙니다. 화려한 외관, 큼지막한 타이어, 섬세하게 장착된 부속품들. 크기만 작을 뿐 완전 진짜 자동차. 오늘도 재밌게 굴리시고 산행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속도 좀 줄여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오늘도 재밌게 즐겁게 굴리고 들어가시는 걸로 합시다. 우리가 흔히 무선 조종 자동차라 부르는 RC카. 국내 활동 인구수만 해도 120만 명에 이를 만큼 명실공히 요즘 대한민국 남자들 사이에서 뜨는 취미라는데요. 저희 충주 자동차 동호회랑 비행기 동호회가 연합됐고요. 지금은 자동차 동호회 오전에 먼저 산행하시는 분들 산행하시고 오후에는 공원에서 비행기도 같이 날려요. 얼핏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 미니카와 비슷해 보이지만 RC카의 성능은 실로 상상 이상입니다.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부터 속도를 조절해주는 변속기, 일명 핸들이라 불리는 스티어링 휠까지 주행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갖추고 있죠. 1번 사망! 특히 무선 조종 자동차계의 SUV라 불리는 오프로드 RC카는 일반 RC카와 체급 자체가 다른 괴물급 차량. 엄청난 힘과 성능, 내구성을 겸비하고 있답니다. 실차로는 못 하잖아요. 실차로는 이게 저도 오프로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실차도 좋지만 이렇게 견적이 나더라도 좀 부담이 덜 되는 RC를 좀 많이 택하게 됐어요. 그 밖에도 마니아들이 오프로드용 RC카를 무선 조종 자동차의 최고봉이라 칭송하는 이유. 튜닝을 통해 원하는 대로 힘과 성능을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사람이 직접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아닌 만큼 안전을 우선시하는 실제 오프로드 차량과 달리 다소 거친 주행도 도전할 수 있죠. 자동차도 달리기용이 있고 이렇게 산행용이 있고 이제 만약에 달리기용 자동차로 이렇게
한다면 아마 큰일 나겠죠. 다 망가지겠죠. 근데 달리기에는 약하지만 힘이 좋고 강성에 있어서 이렇게 놀아도 충분히 견뎌줍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RC카 동호인들이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추세지만 세계적으론 이미 레이싱 대회가 펼쳐질 만큼 RC카가 하나의 레포츠이자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 그만큼 RC카 종류도 많고 즐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데요. 이게 RC카 조종기고요. 이 위에 달린 게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전진하다가 브레이크, 다시 밀면 후진이 되는 거. 말 그대로 손끝으로 즐기는 짜릿한 속도감이네요. 여기에 RC카를 보고 신기해하는 이들을 만난다면 즐거움은 배가 되겠죠? 선생님 보니까 어떠세요? 차 보니까.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저요? 운전을 못해요. 그냥 운전도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리모컨을 하는 거야. 아, 재밌을 것 같아. 센서와 배터리, 조종기만 있으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오감이 만족된다는 RC 마니아들. 더욱이 좋은 건 무선 조종 기술의 발전으로 육해공을 망라할 수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보통 RC 마니아들은 자동차로 입문해서 비행기로 점차 관심사를 넓혀간답니다. 군사 시설이 많다 보니까 군사 지역에서 좀 벗어난 비행장을 찾아서 뭐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민가가 없고 안전한 공터, 충주 무술공원 내에 그 돌미로 공원이 있는데요. 그 돌미로 공원 쪽에 공터가 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로 거기서 비행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마침 충주 일대 RC 비행기 동호회 주말 모임이 있다기에 찾아봤는데요. 역시 RC카만큼이나 소장 비행기들 휘황찬란합니다. 거친 엔진 굉음을 일으키며 너른 공터를 달려 가속도를 더해 박차고 날아오르는 모습이란 실제 항공기 이륙과는 사뭇 다른 느낌, 색다른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RC 비행기의 매력이랍니다. 실제 비행기가 표현하지 못하는 고난도 기술과 묘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 단 RC 비행기를 제대로 즐기려면 몇 가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12kg 미만 무인항공기는 비행금지 구역 외의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하지만 150m 아래로 일몰 전까지만 날릴 수 있다는 규정사항이 있고요. 웬만큼 조종 기술을 연마하지 않으면 쉽게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지금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이게 조종기가 주파 혼선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 지금 그 경우인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다쳤어야 되는데.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비행기 추락 지점을 향해 보는데 다행히 사고 지점은 인적이 드문 풀숲. 다친 사람이 없어 안심입니다만 비행기는 어떨까요? 아니, 배터리가 꽂혀 있어서 신호 때문에 찾았네요. 육안으론 말이 아닌데요. 부딪혔어요. 아니,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고치면서 또 날려야죠. 이미 벌어진 일 애써 달래는 수밖에요. 배터리가 안 빠져가지고 터졌어요. 신호 감도. 매일 역시 영국이 올 때마다 기본적으로 한 3대는 뭐 떨어져줘야 아 오늘 비행 잘했구나라고 제일 많이 떨구는 친구가 여기 있어요. 사실 이 또한 묘미입니다. 고장나고 부서지면 고쳐서 날리고 잃어버리면 찾아서 또 날리는 게 진정 RC 비행기를 즐기는 방법이죠. 뭐야 이게 진짜 끝난 거예요? 네, 온도로 바로 현장 수리만 바르면 돼요. 프로펠러 깨진 것만 교체해주면 돼요. 비록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뚝딱하고 수리를 해서 다시 한번 필성.
이번엔 경미한 사고로 끝이 났지만 자칫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RC 비행기.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조심 또 조심해서 즐기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충주에서 같이 RC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공원으로 오세요. 하나, 둘, 셋. 충주 RC 화이팅! 고되고 힘든 세상살이 한 가지쯤 취미생활을 갖고 가끔씩은 즐기며 살고 싶다는 대한민국 남자들. 손끝으로 즐기는 네 바퀴의 즐거움, RC카도 좋고 이런 재미로 하는 거죠. 재미입니다, 이제. 창공을 가르며 느끼는 진정한 자유, RC 비행기도 좋습니다. 일상이 흐트러질 만큼 지나치게 빠지거나 남자의 기백을 앞세워 안전을 소홀히 하지만 않는다면 남자들의 장난감, 사나이들의 취미생활, 여자들도 응원합니다. 원주시 무실동. 이른 아침부터 발걸음을 재촉하는 어르신들. 용수님 뭐 어떻게 왜 모이신 건가요? 세차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3인조가 돼가지고 출장 갈 때도 있고 가까운데 여기서 세차할 때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노는 것보다 운동삼아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즐겁게 출근합니다. 실버 세차 사업단은 세차와 관련된 직무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쳐서 어르신들이 활동하시게 되는데 총 9분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원주시 노인종합지간의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출장에 앞서 세차에 필요한 장비를 챙기는 할아버지 3인방. 세상에 하나 둘 셋 넷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세차에는 약품 다 종류별로 가져가는 거지. 어르신 세차 출발하시죠. 오늘의 첫 출장 세차 출발. 출장이 어디예요? 단계동이요. 단계동. 세차 드림팀 비조가 출동했습니다. 까만색이. 그런데 엄청 지저분한 승용차. 봄철 황사에 각종 얼룩으로 그야말로 꼬질꼬질한데. 세차를 하기 위해서 딱 나와봤는데요. 보니까 상당히 더러운 차가 오늘 딱 걸리셨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무슨 차라든지 자신 있습니다. 진짜 자신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력 발휘 제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알고 싶다 출장 세차 비조. 탁월한 리더십으로 고객 만족 100%의 도전 이강호 할아버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최구령 팀원 용현중 할아버지. 이때 조장에 푸르릉이 떨어지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순서가 유리부터 해야 돼. 마지막으로 아직도 순서가 헛갈린다는 이훈영 할아버지까지. 자, 우리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세차를 시작한 지 2달째 실내 세차 담당 용현중 할아버지 소를 이용해 꼼꼼히 바닥부터 쓸어내는데 아니 모래 같은 게 많이 박혀서 털어내는 게 힘들지. 아직도 모래 제거하는 게 힘들기만 한 할아버지 힘내세요. 그리하여 지저분했던 차량 내부가 40여 분 만에 말끔해졌습니다. 아직 서툰 손길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이훈영 할아버지. 여보세요. 복주가냐 복주가. 할아버지 지금 세차 중이시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왜 거짓말해? 이게 복주가이지. 사모님 이거 하시는 거 몰라요? 모르지. 얘기 안 했어요. 할머니께 조만간 고백하실 거죠? 열혈 할아버지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한 차량. 할아버지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차다 하고서 하는 거예요. 내 차구나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니까 좀 힘냅시다. 에? 조장 할아버지의 파이팅에 더욱 힘을 내보는 비조 할아버지들. 이 차 색깔이 그냥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삐까뻔쩍합니다. 궁금하시죠? 우리 할아버지들께서 아주 열심히 해놓은 그 세차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커밍스. 누가 했는데요? 기똥차게 했어요. 보세요. 혹시 여기 모터쇼 현장인가요? 혼신의 노력으로 단 1시간 만에 세차로 변신한 차량. 정말 빛이 나는구먼 빛이 나. 세차 전과 비교해 볼까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구석구석 깨끗해진 차.
고객의 만족도는 과연? 긴장된 표정으로 평가를 기다리는 할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제야 미소를 짓는 할아버지. 깨끗해요. 네, 만족합니다. 딱히 할아버님들이랑 다른 차이점 없고 깨끗하게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뭔가요? 설마 홍보 전단지를 직접 돌리시는 건가요? 한 장 한 장 꼼꼼히 차량에 꽂는 할아버지들. 이렇게 직접 돌면서 이렇게 차에 다 꽂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PR이니까 광고. 직접 해야죠. 누가 하는 분 없으니까. 생애 처음으로 해보는 전단 홍보. 오랫동안 걸어야 하지만 그래도 지친 기색 없이 홍보에 열심인 할아버지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몇 장씩 돌리세요? 보통 200장. 1인당요? 네. 세차뿐 아니라 홍보까지 척척 해치우는 무적의 비조 어르신들인데요. 할아버지들의 이런 모습에 과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보통 15,000원 정도에서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세차보다 상당히 싼 건데 엄청나게 30-40% 싼 것 같은데.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요. 가격적인 이런 메리트가 있다고. 세차장 굳이 가지 않아도 되고 밑에 뭐 주차된 공간에서 해도 되니까. 실버 세차 베리베리 굿. 며칠 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할아버지들. 누굴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집에 꽃이에요. 꽃이요? 아, 저기 오시는 거래. 꽃이 직접 걸어온다고요? 귀요미. 꽃보다 할머니, 꽃할머니의 등장에 한방 미소를 짓는 할아버지들. 그렇게 좋으세요? 우리가 시조팀인데 시조에 우리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아주 할머니가 완전히 꽃입니다. 아주 우리 꽃할매가 최고요. 젊었어. 꽃할머니와 함께하는 혼성 트리오 C조를 소개합니다. C조 출장 세차하러 출동! 도착한 곳은 원주시 명륜동. 이번에 의뢰받은 차량의 상태는 어떨까요? 한눈에 봐도 세차가 필요해 보이는 오늘의 미션 차량.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 차 닦읍시다. 화이팅! 화이팅! 이거 타야요? 일자 있는 게 타야고. 예, 챙겨줘야죠. 들어오겠어. 이쯤에서 C조를 소개해볼까요? 타이어와 휠 담당 백신수 할머니, 그리고 실내 담당 홍춘아 할아버지, 조장 양인석 할아버지까지. 아직 만난 지는 2달이지만 오래 알고 지낸 벗처럼 호흡이 척척이라는데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빠르고 섬세하게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씻기듯 찌든 때를 하나하나 벗겨나갑니다. 깨끗이 닦아주면 기분 좋게 타고 다니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죠. 할머니의 손길이 닿자 금세 깨끗해진 타이어와 휠. 땀 흘려야지. 땀 안 흘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흘러내리는 구슬땀에 담긴 정성. 그 마음이 고객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며 오늘도 부모님의 마음으로 성심껏 차를 닦아내는 실버 세차팀. 이들의 정성으로 이렇게 더러웠던 차가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 정말 세차 같네요. 또다시 시작된 세차. 힘든 작업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 시킨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난다. 점점 솜씨가 좋아지는 C팀. 이번에도 반짝반짝. 특히 바퀴가 꽃할머니처럼 빛나는데요. 드세요. 예,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또. 고객의 만족한 이거는 미소에 행복해하는 어르신들. 아유, 고맙습니다. 고객의 마음이 담긴 오미자차와 찐빵도 선물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종 불러주세요. 네네, 자주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잘해주셔서 자주 이용을 할 생각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깨끗이 닦아주면 그 사람들이 기분 좋아해요.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빛이 되는구나 하는 그 느낌이에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일할 수 있어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고객의 미소에 더욱 힘을 얻는다는 실버 세차단. 실버 세차단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봅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흔히 이슬만 먹고 살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곳에 오면 이슬이 뭔가요? 꽃만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요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테이블 위를 화려하게 장식한 꽃들 전부 모두 먹을 수 있는 꽃이라고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화려하고 이걸 감히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을 수 있는 케이크에 먹을 수 있는 젤리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통틀어 플라워 아트라고 한다고요. 네네. 정확하게 어떤 아트인가요? 젤리 플라워는 젤리 안에 다양한 꽃을 넣어서 만드는 거를 말하고요. 앙금 플라워는요, 앙금으로 꽃을 만든 다음에 떡 위에 올려서 케이크를 만드는 거를 앙금 플라워라고 하고 있어요. 요게 지금 젤리 플라워. 그러니까 젤리죠. 먹을 수 있는 젤리. 아, 저는 이 안에 있는 꽃 한 송이가 정말 꽃 한 송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네요. 이 네. 꽃을 어디다 어떻게 집어넣는 거예요? 저희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넣긴 하는데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그래 볼게요. 그 비법을. 젤리 플라워는 유리구슬 속에 꽃이 핀 듯한 모습이 아름다워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디저트입니다. 무엇이든 기본이 중요하죠. 먼저 상큼한 맛의 베이스 젤리를 만들어줍니다. 냉장고에서 이틀 정도 굳히시면 이렇게 베이스 젤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저희가 도구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꽃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하시긴 조금 어려우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주사기로 이용해서 꽃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가운데에 구멍을 파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나이프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한 지름은 1.5cm나 2cm 정도 파시고요. 가운데로 맞추신 다음에 한 10번 정도 찌르시면 되세요. 주사기로 찌르기만 해도 꽃명이 만들어질까 미심쩍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뒤집어 보니 노란 꽃수술이 생겼습니다. 약간 눕히셔서 콕 찌르세요. 찌르신 다음에 얘를 눌러요. 그러면 색소가 들어가서 그럴 때 천천히 옆으로 찢으시면 돼요. 찢었다가 빼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주사기를 꾹 찔러 넣고 옆으로 살짝 돌려 면적을 늘려주면 수술을 감싸는 꽃잎이 됩니다. 얇은 꽃잎은 주사기로, 넓은 꽃잎은 납작한 빨대를 이용하는데요. 생화처럼 보였던 젤리 속 꽃은 이렇게 수술부터 꽃잎 하나하나 정성으로 만듭니다. 완성된 모습은 신비로운 빛깔의 달리아꽃이고요. 여기에 꽃의 푸른빛이 돋보이도록 하얀 우유 젤리로 마무리해주면 젤리 플라워 완성입니다. 잠깐의 시술을 꽃 시술을 한 듯한 기분이에요. 네. 정말 주사기로 잠깐 넣어서 조금 손을 댔을 뿐인데 이렇게 화려하게 꽃 한 송이가 피었어요. 먹긴 좀 아깝네요. 네. 저도 해놓으면 조금 아깝긴 한데. 근데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도 꽃이 있어서 참 좋아하고요. 많이 달지도 않고 방부제도 없어서 엄마들이 요즘에 젤리플라워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상큼한 젤리는 그 자체로도 인기 만점이지만 아름다운 꽃까지 더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젤리 플라워 한 스푼이면 마음 깊은 곳까지 화사해질 것 같죠? 선생님 이제 앙금 플라워로 이제 꽃 케이크를 만들 거잖아요. 네네. 근데 케이크이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 꽃이 또 앙금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진 않고요. 일반 시중에 파는 앙금으로 저희는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앙금에다가 이제 백년초 가루나 단호박, 쑥 이런 이제 천연 가루로 저희가 이제 조색을 해서 그 꽃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그만큼 예쁜 꽃이 탄생을 하니까 노력을 하시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처음이니까 오늘 이쁜 꽃은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정성을 들여서 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젤리플라워보다 한층 생화 같은 매력을 뽐내는 앙금플라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는데요. 꽃받침 위에 앙금 심지를 짜고 심지를 중심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하는 꽃의 꽃잎 모양을 덧붙입니다. 초보자가 따라하기엔 쉽지 않은 기술이지만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앙금플라워를 처음 접한 생초보지만 선생님을 따라서 천천히 꽃잎을 만들었는데요. 좀 어설픈가 싶었는데 꽃잎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럴싸한 꽃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에 노란 수수를 얹어주면 누가 봐도 예쁜 동백꽃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갓 지은 떡 냄새는 언제 맡아도 정말 향기로운 것 같아요. 이제 꽃과 이제 합체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블루베리 설계를 짰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다가 우리가 선생님이 만드신 동백을 꽃을 올리시면 이제 컵설기가 되는 거예요. 네. 앙금의 맛은 떡과 잘 어울립니다. 작은 컵케이크 모양의 떡에 사뿐히 동백꽃을 얹어주고요. 초록빛 앙금으로 잎사귀까지 표현해주면 먹기 아까운 동백꽃 떡 케이크입니다. 다른 동백. 원래 기존의 동백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동백? 저만의 동백이니까 괜찮아요. 자, 저만의 동백꽃 한 송이. 생화 꽃다발을 닮은 모습은 물론 떡과 앙금이라는 재료 덕에 앙금플라워는 특히 주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부모님 생신 상차림을 한층 빛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꽃잎을 한 장씩 피우는 동안 잡생각을 잊게 하는 취미 생활로도 제격입니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에 선물 받았었는데요. 너무 맛도 좋고 모양도 예뻐서 한번 직접 해보고 싶어서 배우러 왔어요. 저 처음에는 기초만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왔다가 점점 더 재밌어져서 조금 더 배우고 싶어서 심화반까지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꽃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조금 몽어리서부터 크게 활짝 핀 꽃도 있는데 색깔서부터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굉장히 좋아요. 꽃을 선물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 여기에 정성까지 더한 젤리플라워와 앙금플라워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향긋해지는 기분입니다. 꽃 같은 디저트와 함께하니 테이블 위에 이야기꽃도 더욱 활짝 핍니다. 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네. 근데 이 떡은 보기가 너무 좋아서 먹기에도 정말 아까운 떡이잖아요. 네네. 하지만 내 손으로 만들었다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별한 날 이제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근데 뭐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남성분들도 요즘에는 본인 직접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은 추억이 되실 것 같아요. 입안에 머금는 꽃, 젤리플라워와 앙금플라워의 꽃말은 향기로운 달콤함이 아닐까요? 정성이 가득한 먹는 꽃으로 특별한 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